그럼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서는 이제 진찰료, 기본 진료료에서 진찰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입원료로 들어갈게요. 입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건강보험에서 행위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비급여 목록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건 처치를 했건 했을 때 보험급여가 있고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목록표라든지 급여에 해당하는 상대가치 점수, 그래서 상대가치 점수에서 이제 앞에서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 종합병원급 이렇게 이제 다 상대가치 점수가 달랐었단 말이에요. 그 점수의 고시에 근거해 가지고 입원료 같은 경우 산정을 할 때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돼서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입원료 같은 경우는 의학관리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원 환자의 의학관리료가 있는데요. 이 입원 환자 의학관리료 같은 경우는 총 100%에서 40%가 산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간호관리료. 간호관리료 같은 경우는 구성 비율이 25%. 자, 그 다음에 병원관리료. 병원관리료 같은 경우는 35% 해가지고 총 100%의 입원료가 산정이 되는데요. 자, 여기 입원 환자 의학관리료 같은 경우 보시면 입원 환자에게 제공되는, 그러니까 의학관리료는 의사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가 입원 환자에게 제공되는 회진이라든지 아니면 회진을 가거나 아니면 환자나 보호자의 질병 치료에 대한 상담 또는 교육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환자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일어난 행동을 이제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의사들이 우리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의무 기록이라든지 진료 계획 작성.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더지라든지 프로그레스 노트라든지 아니면은 퇴원 요약지라든지 응급기록지라든지 이런 것들, 수술하면 수술기록지, 마취하면 마취기록지, 이런 이제 기록지 플러스 진료계획 플랜. 그래갖고 우리 수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플랜을 잡거나 이런 이제 환자하고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기록지를 써야 되고 계획 이런 거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의학관리료, 그래서 입원료의 40%가 산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간호관리료는 25%인데요. 이 간호관리료는 이제 간호사가 한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이제 환자에게 투약을 하거나, 그래서 입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투약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주사, 그 다음에 간호. 그래서 투약이나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오더지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닥터 오더지에 맞춰서 8시간마다 아니면은 12시간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투약을 한다던가 주사를 놓는다던가, 또 이제 간호, 이제 우리 바이탈 사인 같은 거 할 때도 아니면 어떤 처치를 이제 간호사가 해야 되는 이런 간호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이제 의사도 상담하지만 이제 환자나 가족분들, 보호자분들이 간호사에게도 와서 많이 상담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담까지 포함되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간호기록지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기록지 작성하는 거라든지 환자 진료할 때 보조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25%의 간호관리료를 포함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뒤에 보시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가 빠지고 정책에 따라서 퍼센트가 이제 또 달라지게 되는 요 차이가 요 간호관리료고요. 자, 그 다음에 입원 환자의 병원 관리료 같은 경우는 35%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 이제 입원 환자분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간 점유율, 그래서 뭐 비품을 사용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부대 시설, 그래서 뭐 탕비실이라든지 아니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모여서 TV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시는 TV 시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환자분들 이제 환자복이라든지 침구 이런 것들 이제 계속 갈아입으시고 깨끗하게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세탁 비용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시설 관리 비용 해가지고 이제 뭐 인건비, 하다못해 뭐 입원 환자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하시는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뭐 청소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부대 시설에 뭐 어떤 이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기관실에서 오셔가지고 뭐 관리를 하신다던가 그 다음에 또 입원 환자 그 병실은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뭐 전기료라든지 뭐 수도료라든지 수리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시설 감가상각비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노후가 됐을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나중에 뭐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옆에다가 증축을 해가지고 뭐 옮겨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병원 관리료에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입원료는 요 세 가지가 합쳐서 입원료가 산정이 된다. 그래서 의학관리료는 의사가, 간호관리료는 간호사가, 병원관리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부대 시설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입원료를 산정을 하게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입원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입원료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심평원에다가 미리 이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병원에 무균 치료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균 치료실 뭐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조혈 모세포 이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무균 치료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따로 그 다음에 납병동이 있다. 아니면은 이제 뭐 산부인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신생아 입원실이 있다. 아니면 ICU 중환자실이 이제 뭐 심평원에 통보된 뭐 이렇게 각 중환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신생아 중환자실, 뭐 소아 중환자실, 성인 중환자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뭐 집중치료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이솔레이션룸 격리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납차폐 특수치료실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납으로 이렇게 막아서 뭐 동위원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는 이런 이제 치료실 입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따로따로 산정할 수 있다. 자, 근데 입원료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 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그 의원급의 점수, 병원급의 점수는 다르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입원료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병원에 그러니까 요양기관에 병실이 몇 병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병원 병실은 30개가 있다. 그리고 병상 현황 그래서 뭐 우리는 뭐 200병상이다 뭐 500병상이다 이렇게 현황을 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 신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특수병실 입원료 같은 경우 있잖아요. 특수병실 입원료 같은 경우는 무균치료실 입원료 따로 뭐 납병동 입원료 따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수병실 입원료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인 입원료를 중복 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원했다고 해서 입원료 플러스 특수병실 입원료를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중복해서 산정을 하면은 나중에 다 뭐 조정에 들어가거나 뭐 삭감에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분들이 어느 병실에 입원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반 입원료, 특수병실 입원료로 이제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의원급이나 병원급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스페셜 병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 환자분의 이 병실, 입원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병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일반 병실은 뭐 20개가 있고 뭐 특수 병실은 10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가 되어 있으면 특수 병실 입원료에서 뭐 우리 병원은 ICU 중환자실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신생아실이 있다. 뭐 납병동이 몇 개가 이제 병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입원료도 종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병원 그 의원급이라든지 병원급은 사실 특수병실이 없다 보니까 요 특수병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급에서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집중치료실, 그래서 ICU는 중환자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브 ICU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집중치료실이라고 해서 서브 ICU 페이션트 케어, 그래서 환자를 케어하는 요 집중치료실, 특수병실을 이제 통보를 하고 이제 환자분이 입원을 하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졸중, 스트로크 환자가 여기 스트로크이라고 되어 있죠. 스트로크 환자가 집중치료실에서 이 한 명 이상의 전담의, 그러니까 이제 요 서브 ICU에서 근무하는 전담의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별도로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별도 산정에다가 우리 상급 종합급이냐 종합병원급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하이리스크, 그래서 고위험 프레그넌시 임산부 같은 경우도 이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냥 임산부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는데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를 예를 들까요? 뭐 임신 중독증에 있는 환자분이 분만을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셨다던가 아니면은 이 임산부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질병, 뭐 예를 들어서 캔서, 암 때문에 이제 어떤 고위험 산부에 이제 뭐 포함이 됐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뭐 분만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부인과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위험 임산부가 뭐 정신건강에 약간 질환이 있거나 이랬을 때 요렇게 따로 점수가 이제 산정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입원료 산정을 할 때 여기 이제 몇 가지를 살펴를 보면 살펴를 보면 이제 무균 치료실, 그래서 어세틱 룸, 그래서 뭐 에이세틱 또는 어세틱 해서 이제 무균이라는 멸균. 그래서 무균 치료실 입원료를 할 때 아무나 그냥 일반 병동에 입원실 하기가 어렵다, 입원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병실이 꽉 찼다라고 해갖고 그냥 어세틱 룸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이제 무균치료실 입원료를 산정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조혈 모세포 이식 환자, 그래서 우리 뭐 골스, 그 류케미아, 뭐 백혈병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을 하게 됐을 때 무균 치료실에 격리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이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무균 치료실에 격리를 해가지고 치료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케어. 그래서 납병동이거든요. 납병동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 많은데, 납병동을 이제 그 청구할 수 있는 요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딜리버리, 분만한 후에 입원하지 않고 당일 귀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병원에서 분만을 했는데 다른 뭐 이렇게 산부인과 전문 뭐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나 이랬을 때, 아니면은 요즘 뭐 병원 말고 다른 데 또 많잖아요. 그런 데 입원 가겠다라고 해서 입원을 하지 않을 때 요 납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원을 하지 않았는데 응급실에서라든지 수술실에서 처치나 수술을 받고 나서 바로 가면 그냥 이제 뭐 그 처치료 아니면 이제 뭐 응급실료 뭐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렇게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6시간 이상 업저베이션 관찰한 후에 그날 귀가를 하면은 요 납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시간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실, 수술실에서도 6시간 이상, 그 다음에 정신과, 요즘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죠. 그래서 정신과에서 데이케어 센터가 있어요. 납병동. 그래서 우리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 입원을 하게 되면은 사회하고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 적응 겸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옆에 이제 납병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아니면은 이제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낮에 와가지고 진료받고 치료하고 이런 이제 그 데이케어 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정신과에서 데이케어 센터 납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받고 뭐 치료받고 이러다가 귀가하는 경우에는 이 데이케어룸 입원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납병동 같은 경우는 진료비 부담률이 기본적으로 진료비가 20% 부담하는 거에 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생아 입원료 산정 기준이 있는데요. 자, 신생아 같은 경우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치료해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제 뭐 입원료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신생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신생아실이라던가 아니면은 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모자 동실에서 진료하거나 간호한 경우, 그러니까 질병이 없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병원에 있으면은 이제 정상적인지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분유를 먹인다든지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 입원료 산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입원료를. 자, 그 다음에 보육기,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질병 때문에도 많이 입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뭐 조산을 했다던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체중 이하 미달이 됐다던가 이런 경우, 이제 아니면 황달이 있다던가 이럴 때 보육기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보육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을 했거나 황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입원을 했거나 이랬을 때 인큐베이터를 사용을 하면은 이 인큐베이터는 일당으로, 그래서 1일당으로, 그러니까 시간하고 상관없이 1일당으로 산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인큐베이터 하고요, 인퓨전 펌프, 그래서 이제 점적 주사 뭐 이런 거 할 때 이 인큐베이터라든지 점적기 같은 경우는 1일당으로 산정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ICU. 네, 중환자실 같은 경우, 중환자실 ICU, 그래서 뭐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에서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 중환자실에 맞는 시설, 그 다음에 치료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라던가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 준한 진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심각한 질환이라던가 손상을 입어서
우리가 이제 그 집중적인 치료, 그래서 일반 병실보다 더 집중적인 치료라든지 업저베이션이 이제 뭐 관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성인, 소아, 신생아를 이제 진료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ICU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인, 소아, 신생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ICU 입원료를 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에도 가끔 뭐 신생아 ICU에 뭐 특별한 그러니까 굳이 집중치료실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이 ICU가요, 이렇게 대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생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집중치료실이라던가 일반 병실 뭐 있다가 빨리 이제 ICU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자리가 나야 되는데 기다리는데 뭐 약간 뭐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입원을 시키는다던가 이래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뭐 이렇게 집중치료 필요한 사람들이 진료하는 ICU 같은 경우는 ICU 입원료를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환자실 입원료에서 삭감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자, 알코올리즘 환자분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금단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신건강의학과라든지 내과에서 알코올리즘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우리 이제 입원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알코올을 그럼 섭취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며칠 이내에 이제 그 금단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금단 증상 나타났을 때 굉장히 무서워요. 뭐 환각 증상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경련 이런 것들도 일으키고 근데 환각 증상이 있거나 경련 증상이 있거나 이럴 때 일반 병실에 입원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또 ICU 집중치료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거나 집중치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 부담금으로 이제 100% 이렇게 중환자실 입원료가 산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코올리즘이라고 주 병명에 되어 있는데 이 환자가 뭐 4일, 5일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이제 그 입원료를 청구를 하게 되면 삭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인 부담금으로 100% 이렇게 청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자,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인데 ICU에서 업저베이션을 때 관찰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삭감 사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복실 그 진찰료를 또 따로 받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격리실. 자, 격리실과 무균실은 다릅니다. 무균실은 말 그대로 이제 균이 아예 없는 이제 그 뭐 골수 이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고 격리실 같은 경우는요 면역이 억제된 환자 보호를 위해서 일반 환자하고 같이 있으면은 좀 뭐 증상이 더 심해질 것 같다 아니면 면역이 억제된 환자분들이 뭐 우리 그 병원 감염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병원 감염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일반 환자와 격리 차원에서 격리실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반대로 환자분이 강한 전염성 질환을 갖고 있어요. 예, 요즘은 전염성이라는 말보다는 감염성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 환자가 뭐, 예를 들어서 A형 간염 환자다. 아니면 뭐 콜레라 환자다. 아니면 뭐 우리 한동안 했던 이제 코로나 환자다. 그러면은 일반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 환자만 또 격리 치료하는 그래갖고 우리 뭐 코로나 때 코로나 환자분들 음압병동에 들어간다. 뭐 아니면은 뭐 격리 치료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뭐 호텔이라든지 뭐 어떤 수련원 이런 데다가 이제 격리시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상 환자, 뻔 환자인데 3도 이상의 36% 이상일 때는 이제 그 일반 환자라든지 또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입원실에서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도 격리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화상 같은 경우는 1도, 2도, 3도 화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청구할 때 그 진단명에
1도 화상이라고 해서 청구를 하면 다 삭감이 됩니다. 왜? 1도 화상은 자연 치유가 되는 화상이기 때문에 1도 화상은 처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안 돼요. 예, 자연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화상 환자분들 청구를 할 때 뭐 1도냐 2도냐 3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상 이제 2도 3도 같은 경우도 이제 범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처치료라든지 뭐 치료 재료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화상 환자분들, 그래서 뭐 일반외과라든지 화상 전문 치료에서 이제 치료를 할 때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원료도 격리실이냐 아니면 몇 %냐에 몇 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입원료를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입원료는 요 세 개가 합쳐져서 100% 입원료로 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산정 기준을 보시면 우리가 하루 입원료가요. 1일 입원료가 정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 정오까지가 하루 입원료로 산정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이 뭐 어떤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했다. 아니면은 특별실에서 입원했다가 일반 병실로 이제 다시 이제 그 병실을 바꿔가지고 일반 입원료를 산정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시간이 밤 12시부터 아침 6시가 됐다던가 이때 입원을 하면은 입원료 50%를 가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원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퇴원을 하시는데 18시부터 24시,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퇴원을 하셨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퇴원 오더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퇴원을 하시는데 낮 12시까지 퇴원을 하시면 그냥 이제 정상적으로 퇴원 입원료가 이제 전산이 되는데, 뭐 아니면은 이분이 한 오후 3시에 퇴원하셨다. 그러면 가산금은 없어요. 예. 왜? 여기 보시면 18시에서 24시에 퇴원했을 때 50%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에 퇴원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이 시간에 퇴원하면 입원료가 가산이 되겠다. 그래서 요것도 약간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자꾸 읽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입원료 체감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에는 환자분들 아니면은 병원 입장에서도 약간 병원 회전율이라던가 환자분들도 빨리 이제 조기 퇴원을 해서 사회에 빨리 환원하는 게 좋은데, 장기 입원을 하는 거를 막고자 입원료 체감제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국민건강보험인 경우에 첫날부터 15일까지는 100% 입원료를 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6일부터 30일까지는 저희가 원래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청구한다 라고 하면은 요 기간에 입원할 때는 90%만 산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1일 이상,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일반적인 병원, 급성기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일 이상에는 100만 원에서 85만 원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입원료 체감제고요. 요 입원료 체감제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신생아 입원료가 있었잖아요. 신생아 입원료 같은 경우는 분만 후에 질병이 없는 신생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보육기 같은 경우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후에 청구를 하면 되는데, 뭐 쫀디에서 황달이라던가 그 다음 뉴본 미숙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청구 후에 하시면 되고요. 급여 후에.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 1일당 산정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큐베이터 보육기하고 인퓨전 펌프 점적기는 같이 묶어서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대별로, 그 다음에 이제 과별로 해가지고 가산하는 게 있는데 30%가 기본적으로 가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과 질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뭐 급성 질환도 있지만 또 만성 질환의 거의 대부분이 내과 질환이죠. 그래서 내과 질환자, 그 다음에 정신 질환자, 그 다음에 만 8세 미만의 소아 같은 경우는 소정 점수에다가 플러스 30%를 더 가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입원료 산정 지침 같은 요 정리된 거는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체감제, 입원료 체감제 같은 경우는 보험 유형이 건강보험이냐 의료급여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산재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기간이 50일 기준, 15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 90%, 85%를 가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이제 만성질환자, 그리고 이제 그 재활을 해야 되는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은 아무래도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간이 18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첫날부터 180일까지는 100% 가산을 하고요. 자, 이것도 바뀐 부분이죠. 181일부터 270일까지는 95%, 271일부터 360일까지는 90%. 예. 그 다음에 361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360일 지난 이 경우에는 이제 85% 이렇게. 그래서 요거 365일이냐 360일이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입원료가 체감이 되다 보니까 환자한테 받는 본인 부담금도 요 체감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부담률을 본인한테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양병원 입원 환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적용받지 않는다. 요 본인 부담금 요거는 이제 그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교시는 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3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